처음 내릴 때 한 요만큼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뭐 한 요렇게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먹어갖고 또 뭐 한 요만큼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뭐 한 요렇게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뭐 한 이렇게 덥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양새가 이지랄이 나는. 지난주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 난리가 무엇이냐. 각글기를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각글기를 덥석 사버렸는데, 아, 요건 고양이집 러프 스케치. 이걸 얼떨결에 공개하네. 그냥 요 스케치 한 장 가지고 아까 보신 그 고양이 집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끌! 지난주에 목수의길님이 올린 쇼츠 보고선 갑자기 끌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갖고 목수의길님한테 대충 물어보고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각글기에 대해서. 끌 세트를 덥석 주문했는데 목수의길님이 이 끌은 평끌이에요,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또 탑싹 그냥 취소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회사 생활 한 20년 하니까 17, 18만원 정도는 부담없이 지르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래도 다 카드빚이지 뭐.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평끌이랑 그걸 또 까먹었어. 뭐였지? 무슨 끌이었지? 아무튼 두꺼운 끌이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목수의길님이 이 두꺼운 끌은 나무를 뚫고 지나가는 돌파력이 좋다. 그러면 그걸로 사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세트가 없네. 하나씩 사야 되네. 그러면은 하나씩 사려면 내 입맛에 딱 맞는 미리수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은근히 이 미리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0mm냐 11mm냐에 따라서 한 번 쳐야 되는, 치고 끝나도 되는 거를 괜히 3mm로 3번 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정밀하게 내가 자주 쓰는 거를 계산해서 사야겠다. 그런 와중에 장부끌 목수의길님 쇼츠 하나 때문에 44만원을 질렀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수의길님한테 물어보기를, 이제 그러면 각글기가 있으면 이 그 장부끌이 효용을 가지냐. 그러니까 목수의길님이 각글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각글기를 사야지. 근데 내가 보고 있던 각글기는 호소돌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상전기를 쓰는 데다가, 삼상전기는 이게 가정집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삼상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상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설비를 다 한 다음에 사야 되다 보니까 저는 각글기를 언제 사기로 마음을 정했냐. 먼저 공장 용지를 사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호소돌이를 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안 사고 버텼는데, 목수의길님이 이걸 쓰고 있고 이거 괜찮다, 이것만 있으면 그 장부꼴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사야지. 여기다 아직도 또 아유레디 써놓고 자빠졌네. 이거 참 정리 못하는 이놈의 인생. 지우고.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걸 샀는데 별 부담 없을 줄 알았지. 그 목수의길님한테 진짜 고마운 게, 여기에 또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날 세트 55,000원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뭐 축을 뭐 추가하는 게 55,000원짜리가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거 살 때는 풀 세트를 삽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적당히 맞겠지 하고 샀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옵션이 없는 수가 있으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추가로 사서 배송비를 더 날리고 배송 오는 시간을 버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는 거 살 때는 그냥 풀세트 사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슨 옵션 하나가 얘를 각글기를 일반 보루방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수의길님이 그걸 또 부랴부랴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는 안 사도 됩니다 하면서 스샷까지 나한테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 55,000원을 벌었죠.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커피 쿠폰 하나 쏴드렸어요. 목수의길님 잘 드셨습니까? 돈 아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갖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렸고, 그래갖고 각글기를 이제 구입을 했죠. 내가 공장까지 안 사고도 각글기 작업을 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이 제작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잘 드셨어요? 예. 케이크도 있는 걸로 보내드렸어요. 이 제작사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화물로 못 보내주니까 당신이 택배 센터로 가서 찾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물로 보내주세요, 그냥 집까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요. 그럼 왜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 아가씨가, 좀 아가씨라 그러면 안 되지 또, 그 대충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직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좀 약간은 좀 그 대화가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조건 내가 그 경동택배 그 센터로 가서 찾아가야 된대요. 이 지역으로 도착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또 한 10,000원을 내야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고 거의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 그 자차가 없는 분들은 물건 받기가 좀 까다롭겠다,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그 구입하실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박스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게는 대충 한
45에서 50km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님이 7m 가면 한 번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확실히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뭐 아주 딱 보기에도 힘쓰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헬스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뭘 이렇게 계속 들었다 놨다 하긴 하거든요. 레미탈 같은 거 이렇게 쑥쑥 나르고 그 정도는 됩니다. 노가다도 좀 해봤고. 근데도 좀 많이 무거웠다 느낌상. 그러니까 드는 무게는 한 50kg 여유 있게 봤을 때 한 50kg를 들고 한 20걸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 원루기는 뭐 그냥 들었다 놨다 하겠지. 원루기는 3대 500을 드니까 200kg 벤치프레스를 드는 놈이다.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릴 수 있겠지. 농구공 돌리듯이. 그게 가능한 정도고, 대신 자기 자동차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하다. 택시라도 불러서 타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럼 그렇게 받아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하고 그 다음날 이 제작사에서 전화 와서 네가 찾아가라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약간 짜증이 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경동택배에서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내가 찍었나? 경동택배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택배기사 아저씨가 일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놀래가지고 경동택배 사무소로 전화를 했죠.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이 판매처에서 택배사로만 보내고 내가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기사님이 물건을 싣고 우리 집으로 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또 여성 직원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 물건이 어디 있는 거냐, 내가 가서 받아야 되냐, 갖다 주시는 거냐, 좀 정확히 알려달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하더니만 기사님이 물건을 차에 싣고 출발했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대요. 제가 가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사님은 내 물건을 싣고 갔는데 나보고 택배사로 오라는 거는, 그러면 그 기사님이 동네 돌 거 다 돈 다음에 퇴근할 때 물건 찾아가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답니다. 저보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오후 5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 기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무거운 물건 발주한 사람인데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아이고 이걸 뭐 내가 거기까지는 집까지는 못 갖다 드리고 일단 싣고는 나왔는데 왜 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나도 지금 말하면서 답답해. 아니 거기다 놓으면 내가 가서 찾아가면 되고 싣고 나왔으면 집으로 갖다 주든가. 근데 싣고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오후 5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전화를 한 게 아침 9시인데 나도 잠을 자야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출근을 하는데 속 터지게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잡아야죠. 지금 어디에요? 그랬더니만 어디 무슨 뭐 돌고 돌아서 어느 그 공단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공단은 그 순간적인 제 생각에 공단에는 공장이 많고 택배를 여러 개 돌릴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금 가는데 한 20분 걸리니까 당신 어디 가서 그 공단 안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단으로 제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한 20분 지나서 전화 오더니만 지금 어딨냐요? 나 지금 공단 입구에 거의 다 도착을 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는 거 나한테. 그럼 얼마나 걸리죠? 복장이 터지는 와중에 그러면 중간에서 배실래요?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은 또 트럭이 크잖아요. 5톤 트럭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무슨 큰 공장이 하나 있어요. 함소아라는 공장이 있는데 제가 그 공장으로 갈 테니까 그 앞에 계셔라. 그러니까 마침 자기도 거기 있대요. 그 근방에. 그럼 함소아 앞에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함소아까지 갔어요. 그 가는데 한 5분? 근데 저를 보더니만 제가 그 전화통화로 얘기했거든요. 제 차 남바랑 제 차 색깔 카니발이다. 은색 카니발이다. 제 차를 보더니만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 아저씨. 빨리 와라. 차를 돌려 일로 갖고 오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돌려가지고 옆에다 딱 댔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뭘 꺼내가지고 날 주는데 엄청 커요. 엄청 큰데 나는 무게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대충 한 50kg 된다. 그리고 몸에 엄청 힘을 준 상태로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뒤로 한 3걸음 이렇게 딴 걸 준 거야. 딴 거. 크기만 크고 무게는 한 10kg? 그런 약간 무슨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돼. 라면 박스 같은 걸 나한테 준 거예요. 나는 50kg를 생각하고 버티려고 힘을 줘서 꽉 잡고 그 아저씨가 손을 놓자마자 번쩍 들었는데 뒤로 3걸음을 빠빠빠 자빠질 뻔했어. 자빠질. 그 아저씨가 웃겼나봐. 내가 그러는 게. 피식 웃더라고. 그래. 이게 왜 이렇게 가볍지? 그리고 보니까 다른 거야. 이게 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보니만 그 아저씨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아니라고 내 거 무겁다고. 그러니까 보니만 그러네. 막 그러지만 그제서야 이제 내 물건을 꺼내갖고 주는데 확실히 무겁더라. 진짜. 와 50kg는 확실히 무겁더라. 생각한 무게하고 다르면 사람이 코미디가 돼. 코미디. 이렇게 돼.
진짜 웃겨. 그 뭐지? 그 왜 운동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랩풀다운이라 그러나? 생각하는데 내 무게로 만약에 75kg로 세팅을 하고 내가 맨날 하는데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5kg 하나 놓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푹 당기면 우와 이렇게 되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그 짝이 났어. 아무튼 그 코미디 몸개그를 한 다음에 내 물건을 받아서 차 트렁크에 싣고 나서 가끌기날 5개도 이제 추가로 발주했거든요. 그거까지 찾아가지고 넣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둘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핸드폰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7,000원을 달래. 7,000원을 줘야 되는데 화물비 7,000원을. 그게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막 말싸움하고 싶어 하진 않아가지고 따지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네 하고 이렇게 보내는 줬어요. 그냥 계좌이체로. 근데 잠도 못 자고 참 의지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뭐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기분이 참 웃기긴 했다. 액땜값. 아무튼 그것 때문에 웃겼어요. 아 근데 이 회사한테 저는 그 택배사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냥 뭐 실수한 거지. 실수로 안 갖다 줬으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실수로 실었고 아 근데 실었으면 갖다 주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실수로 실었지만 당신한테는 못 갖다 드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꼬였지 완전 꼬였지. 나 그래 어제 잠 못 자고 지각했어요. 결국엔 늦게. 그러니까 5시 출근해야 되는데 그 난리 생쇼를 하다 보니까 11시 반이 됐어요. 11시 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안 되지. 나 집에서 자면 혼자 자면은 그냥 넘어가 버릴 테니까 마누라님 집으로 가서 나무 받고, 나무도 원래는 어제 토요일날 오기로 했었는데 그저께 금요일날 이 사고를 치고 나서 나무집에 전화했고 지금 빨리 와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올 수 있대요. 그래 아까 그 더 좋은 곤제 그 사장님 진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어제도 망했지. 토요일까지. 그래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때 나무를 받아가지고 또 요때까지 돌아서 나무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마누라님한테 가가지고 나 요거밖에 못 잤다.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깨워줘라. 마누라님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누라님 집에서 잤죠. 자고서 마누라님이 그냥 그 다구리를 치셔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출근을 겨우겨우 했는데 엊그제지 거의 뭐 이렇게 좀비 마냥 이러면서 헤드뱅잉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꼬였었다. 근데 그건 이제 배송 얘기고 배송에 대한 에피소드고 가끌기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결국에는 어제 이제 설치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좋은 손님 오실 때는 좀 경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욕제게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청소 한번 해줬죠. 그 고양이 집 짓느라고 6주 동안 청소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그 오만 그냥 먼지 꾸댕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청소 싹 해주고 여기 요 먼지 진짜 안 떨어져요. 이거 이제 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녹슬대로 쓸어갖고 이 보루방은 이제 좀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갖고 당근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루방도 좀 괜찮은 걸로 사야 될 것 같은데 또 나름 또 이게 좀 후지긴 해도 또 작업은 또 대충 된단 말이죠. 이게 어설프게 말 안 듣는 놈이 제일 골치 아파 보면은. 청소 끝났고 가끌기 박스 등장합니다. 요 정도 느낌. 무게는 요 정도 느낌. 힘겨웠다 아주. 뭐 카타칼로 싹 베끼는 건데 이게 목쇠기를 어떻게 꺼냈어요? 난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꺼내지? 이게 잘못 당기면 뭐 전선 같은 걸 푹 잡아 당기면 이제 끊어지면서 그대로 그냥 골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어디를 잡아서 꺼내야 이게 이렇게 다치지 않고 축이 안 틀어지고 안전하게 꺼낼지 그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한참 이제 막 이제 돌리고 막 애를 써봤는데 일단 한 50kg 되는 물건이 정확히는 한 44k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장에 부속물까지 해서 대충 50kg. 어딜 잡아야 이게 이쁘게 나올지 잘 이렇게 각도가 안 잡히더라고요. 어딜 잡을까? 이 기둥 쪽을 잡으면 되긴 하는데 기둥을 당기면 이게 프로폼에서 잘 안 벗어나고 축을 여러 번 걷어찼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꺼냈죠. 꺼내갖고 잘 딱 잡아줬습니다. 생긴 건 보루방이랑 비슷한데 무게가 확실히 묵직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미리 말하자면 나무는 아직 안 뚫어봤어요. 자리 대충 잡고 일단은 좀 처음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중고를 사셨구나. 목이 부러졌다는 거죠. 목이 부러져서 환불받고 용접기사님 불러다가 용접을 했다. 용접이면 힘들 텐데. 용접으로 하면 약간 흔들림이 없어요? 용접이 잘 됐나? 제가 돌려보니까 이게 어떤 거는 알겠는데 어떤 건 또 잘 모르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광학 현미경 산 거 같은 기분?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 기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마누라님은 얘랑 왜 똑같은 걸 2개 샀냐? 전혀 다르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나 결국에는 나무를 뚫는 거 아니냐? 아는 사람만 알죠. 이게 왜 소중한지.
가끌기가. 하고 뭐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맨 밑에 거는 요 밑에 여기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명칭은 각 부품의 명칭은 잘 모릅니다. 요 판을 플레이트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해 주는 것 같고, 그나마도 여기 이제 육각으로 쪼여놔가지고 처음에 못 풀었었어요. 이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모를 때는. 부품 이렇게 쭉쭉 만져보고 옆으로 이동시켜보고 그런 거 했습니다. 이송 정반이라 그래요? 아, 이송 정반? 왠지 까먹을 것 같다. 저는 약간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풀어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몽키로 풀었는데, 몽키로 풀다가 보니까 이 너트가 힘이 좀 별론 것 같아요. 좀 비싼 걸로 새로 사든가 아니면은 좀 바꿔줘야겠다. 나중에는 물릴 것 같다. 너무 무른 재질 좀 싼 거로 한 티가 나더라고요. 돌리면서 느낌이 어긋나는 게 요거 피스 2개, 요거는 새로 사서 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몽키로 풀자니까 이가 이렇게 물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한 10만원짜리 자전거에나 쓰이는 그 정도 퀄리티? 그렇게 좋지 않았다, 요 너트가. 요걸로 조이면 되는 거고, 나무 조여주는 거고. 물론 요 위에 있는 아유, 손가락 잘린다. 딱 요 방향으로 있는 돌리는 거, 그걸로는 미세하게 앞뒤로 요렇게 앞뒤로 당겨주고, 얘로는 나무를 꽉 조여주고, 맨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이 판 전체가, 이 플레이트 전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현미경급인 것 같아요. 나름 정밀하게. 최대로 뒤로 빼고 나무를 덧대서 두께를, 그게 더 편해요. 저는 약간 미디움으로 지금 껴놨는데, 목소리 기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밑에도 사실 나무 깔아야 되잖아요. 가끌기가 이 정반을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밑에도 되고 옆에도 된다. 근데 그러면 수평이 좀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 정박제로 그때그때 맞춰서 작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팅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더라고요, 작업이. 이게 이 가끌기가 죽어도 안 내려오는 거야. 나중에 여기 설명서 보니까 여기를 또 육로로 하나 쪼여놨네. 그리고 요걸 풀어야지 이렇게 가끌기가 올라가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좀 편하게 해놓지. 근데 지금 보면 이 가끌기의 최대 결함이 이 위에 전원 연결 선이 이 가끌기 헤드랑 같이 들썩들썩 올라요. 그럼 이 전선 자체가 코드에 꽂았을 때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썩들썩 하겠죠? 이 코드는 이 본체 쪽에 따로 선을 빼가지고 고정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두꺼비집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 바로 붙여놔가지고 전선이 휘었다 폈다 계속하면 낭창낭창하면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좋은 설계 같진 않다. 요게 하나가 좀 오게 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눌러주면 되는 아주 보루방이랑 똑같은 간단한 구조죠. 확실히 제가 나무를 안 깎아봤지만 이 팍스 제품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은 제품 같아요. 만져보니까 느낌이 그냥 달라요. 여기 그지 같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뭘 자랑이라고 지들 그 먼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놔갖고 그거부터 일단 싹 띄워주고, 한 2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 로고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죠? 가격 차이가 또 있죠. 돈값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다른 거 나무를 쳐내고 밀어내는 그런 거는 가끌기 날의 역할이 더 큰 거니까. 요게 가끌기 날이고, 제가 가끌기를 써본 적은 있어서 구조는 알거든요. 근데 이게 초점이 지금 안 맞았고, 됐다. 요 안에 있는 날이 돌면서 나무를 다 돌파하고 깎고 그 짓을 다 하고, 요 밖에 있는 그 네모난 날은 나무를 깎는다기보다는 그냥 밀어내 주는 거죠. 그냥 각이 딱 할 수 있게 요 끝에 부분만 이렇게 밀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외곽 날의 역할이고, 그러면 보루방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보루방으로는 요 밖에 날이 돌지 않고 딱 고정되면서, 그럼과 동시에 이 내부 날은 신나게 도는 요 작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끌기를 따로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부러웠다. 근데 저는 이거를 써보기만 했지 이 날을 장착해 본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요 육각 렌치를 쪼여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붙겠지? 했는데 밖에 날만 고정이 되고 안에 날이 숭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사기가 무섭게 한번 충격 박아먹었다. 여기 이렇게 됐겠지? 했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다. 그래갖고 답답해가지고 손을 본 거죠. 요 뚜껑을 여기를 렌치로 감아놨더라고요. 열 때마다 이걸 돌려야 되는데 요 안에 요게 있는 거죠. 척이 요 안에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속날을 넣어주고 척을 돌려야 이제 속날을 문다. 그리고 요 척이 돌아서 속날을 돌려갖고 가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신나게 돌리는 거죠. 정말 많이 돌려야 되더라고요. 척이 엄청 두꺼운 것까지 물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사는 버리죠. 저도 버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처음 샀으니까 뒀다 고이 간직해야지. 그 운동화 산 것처럼. 또 이걸 또 이렇게 신나게 감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매겨주고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근데 이게 날이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정반 끝까지. 애초에 작업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높이 조절을 최대로 낮게 해놓고 내려봤는데도 정반에 날이 닿지는 않더라고요. 밑에 하나 깔고 하라고 아예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날, 좀 두꺼운 큰 날을 썼을 때를 대비해서 작은 날은 좀 높이를 맞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는 바빠가지고 뭐 크게 이걸로 주먹장을 짜보진 않았고 그냥 설치하는데 만족을 했죠. 일단은 요 정도까지 본 게 이제 되게 만족스러웠다, 기계 자체가. 그리고 특히 이게 손을 딱 그냥 탁 놨을 때 왠지 탁스 아까 그 보루방은 약간 덜렁하는 느낌인데 몸 전체가 불 떠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한두 번 떨고 딱 고정되는 느낌? 탁 놨을 때 모터의 부담이 좀 덜 가는 것 같다, 그런 정상입니다. 어떤 게 정상이에요? 안 닿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날이 정반에 안 닿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돌리면 이렇게 안에 날만 도는, 이렇게 작업이 되기 위한, 아무래도 구리스를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전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먼지 한 톨 없는 탁bil기 세핑, 아주 만족스러웠다.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사놓고 나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덜컥 드는 생각은, 어차피 그 장롱이나 침대 프레임 같은 거 짤 때는 얘를 못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덥석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정반이 물 수 있는 각재 사이즈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가구 짤 때는 별 도리 없이 정끌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각재 가구만 가능하죠. 딱 봐도 그렇더라고요, 해보니. 새로 산 김에 이렇게 비닐로 덮어서 먼지 안 들어가게끔 방어를 좀 해줬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사놓고 든 느낌이 아주 자주 쓸 기계 같진 않아요. 하지만 짜임을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기계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필수 같진 않다. 그러니까 목공을 처음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뭐 공구 이런 거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런 이렇게 필수 공구는 아니지만, 그리고 취목 입장에선 그렇게 필요한 기계 같진 않아요. 근데 목공방을 유지하거나 가구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가구를 제작한다 그러면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촉을 짜고 이런 걸 할 때 소프트 케이스, 소프트 컨버터블 소프트 탑이라고 할 수 있다. 목소리를 센스가 있어. 그 각별기 샀는데, 이 각별기로 나무 깎는 거는 이제 뭐 조금씩 다른 가구 만들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쓰면서 그때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각별기 반드시 산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엄청 돈도 좀 모으면서 큰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목공소 털을 사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축 호소돌이 같은 거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해봤자 침대 프레임 정도가 최대고, 널찍한 판자 뭐 테이블에 이렇게 주먹장 다리에 넣고 이런 거는 결국엔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아무튼 로망이, 되게 큰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작게 압축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딱 바로 잃어버렸다. 물론 나는 할부를 갚아야 하지만, 이거 사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그 목소리 길림처럼 이제 다음 공구는 약간 아끼면서 나도 목공소를 짓는 쪽으로 크게 일단 움직여야겠다. 일단은 턱 하나 차려놔야 뭘 해도 좀 나오고 내 맘대로 좀 새벽에도 좀 쿵딱딱 거릴 수 있게. 이건 비닐하우스라 피스 하나 박을 때도 솔직히 좀 눈치 보이거든요. 아무리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주무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진 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을 올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하나둘 판매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산 것 같다, 마음에 들었다. 종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물건 퀄리티는 진짜 괜찮았다. 확실히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길림 덕분에 각글기 사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야 뭐 당연히 잘 깎이겠지, 날이 새 거니까. 근데 각글기가 아무래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안 해봤는데도 옛날에도 잠깐 만져봤지만, 옛날에는 쥐뿔도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이런 거지. 내가 각글기로 만약에 요만큼을 이제 각글기로 쳐야 되는데, 각글기를 내려가지고 뚫다 보면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처음 내릴 때 한 요만큼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뭐 한 요렇게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먹어갖고 또 뭐 한 요만큼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뭐 한 요렇게 깎이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또 뭐 한 이렇게 덥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양새가 이지랄이 난 해도 알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끌로 쳐야 되고 이게 다 치고 나면 요거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 딱 맞춰놓으면 구멍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것 같다. 딱 아무리 봐도 요런 사고를 몇 번 친 다음에나 좀 익숙해져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을 내는 이쁜 장구를 깎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강목 한 다발쯤 빵꾸를 뚫어봐야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런 거는 미리미리 이제 혼자 연습을 해놓고 가야 이제 수련 시간이 짧아지겠지. 이런 거 깎고 그러는 걸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